아, 여기 전시회 오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그죠? 네. 그 지방을 여기라서. 아, 네, 그러게요. 근데 저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형상화한 밑에는 굵고 위에 가는 농담이. 예,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좌담은 아니고요. 그 워크숍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5인 이상 집합금지 때문에 못하다가 워크숍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걸 제가 너무나 뒤늦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99인 이상만 모이지 않으면 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이게 된 거고, 이 행사에 대한 요지를 좀 설명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전혀 일면이 없는 그 자칭 타칭 작가들한테 연락을 받아요. 자기 작업에 대한 좀 의견을 줄 수 있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작업의 진도에 대해서 외부의 피드백이 없었을 때 그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는 대개는 알려진 작가들도 있는데 대개는 꼭 그렇지 않은 분들이 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이 갤러리 프로그램으로 이런 피드백을 워크숍 같은 걸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디 올렸더니 두 자리 숫자의 뭐지 지원이 탑재를 했어요. 근데 받아보니까 제가 꼭 굳이 얘기할 수 없는 작가들도 있었고, 왜냐면 미술은 정말 여러 종류의 미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지향점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제가 조언을 줄 수 없는 미술도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창작 스튜디오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입주 작가 프로그램. 그런 데서 보통 파일럿 프로그램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좀 알려진 작가들 데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 뭐 민정기 이런 분들, 저희가 굳이 멘토로서 역할이 안 필요하신 분들 초대해가지고 파일럿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저도 가서 멘토한 적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그때가 2009년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나서 이미 활동을 좀 하고 그 안에서 뭐 창작의 어떤 새로운 창작의 범주에서 이게 평가를 받았다고 제가 생각한, 저만 생각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작가들 한 서너 분을 불러서 워크숍만 진행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기왕에 하는 김에 전시료까지 연결시키자고 생각이 돼서 이정배, 최은정, 조혜준 이렇게 세 분을 초대해서 전시를 하게 된 거고, 그 첫 번째 코너로 이정배 작가님을 불러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대단한 조언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근데 조언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 파일럿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조언을 하기에는 이미 기반을 잡으신 분들이어서 작가 대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한 좀 모범적인 샘플?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말 쫙 잘하죠. 그러면 이정배 작가님 인사 잠깐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이정배 작가입니다. 네. 저는 미술을 굉장히 늦게 시작했고요. 좀 그랬었죠. 네, 미술을 굉장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미술을 시작해서 25살 때 이제 늦깎이 이제 1학년으로 이제 신입생을 지냈고,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기는 동양화를 좀 새롭게 좀 바라보는 좀 그런 시기에 어떤 해당돼요. 그래서 1900년도 말 그리고 2000년대 초에 그 새로운 동양화에 대한 어떤 비평적인 어떤 지점이라든지 작가를 발굴해내고 소개하고 이러는 지점에서 동양화가 그때쯤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때 제가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또 작업을 시작했었죠. 그래서 동시대 미술에서 동양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주로 학교 다닐 때 고민을 많이 했었고, 다양한 실험과 다양한 형식의 어떤 작업들을 쭉 이어오다가 제가 2005년도에 이제 문화일보 갤러리를 통해서 데뷔를 했는데, 그때까지는 사실 동양화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렇게 지필품을 갖고 사생을 해서 그린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작업에 얽힌 동양화 서양화를 떠나서 전반적인 좀 본질적인 걸 좀 고민하게 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시기가 어떤 작업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작업이라는 게 또 어떻게 튀어나와야 되고, 뭐 이런 진정성이라면 진정성이고, 작가가 세계를 다루는 어떤 시각적인 부분이랄까,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기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원초적인 질문을 하게 됐어요. 스스로에게. 그려야 되나? 왜 그려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게 됐었을 때, 그 질문에 제 스스로가 질문을 했는데 제 스스로가 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어요. 개인전을 2번 치른 후에 그 2회 개인전을 그 아트사이드에서 하고 그것도 이제 기금을 받아서 했던 전시였는데 2회 전시를 치르고 나서 한 4년을 쉬었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할지를 다시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미술이 형식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작가가 그리거나 만들거나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작가의 생각이나 작가의 그 시각이 고스란히 그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것이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래 나는 산수화라고 하는 걸 오래 했고 대학 다니면서 대학원까지도 오래 했고 그리고 또 그 작업을 갖고 또 1차, 2차 그 개인전까지 그 치렀고 그렇다면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 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까웠던 이 분야를 동시대적으로 좀 드러낼 수 없을까 하는 계획 그 생각이 떠올랐고 그걸 통해서 그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걸렸던 작업이 이제 입체라고 하는 작업이었어요. 그 동양화를 전공한 그 제가 진짜 어떠한 그 입체 교육을 받지도 않았던 제가 이제 무작정 이제 입체를 만들게 되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 개인전 그 현대갤러리 그 윈도우에서 치러졌고 그리고 그 다음 개인전 그 현대갤러리 그 16번지 갤러리 16번지라고 하는 곳에서 개인전이 치렀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줄곧 이제 이런 작업이 이어왔었어요. 근데 동양화 전공자인 제가 그 입체를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입체를 제가 전공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입체를 하시는 분이거나 또 그 비평을 하시는 방희정 선생님께서 입체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제가 입체를 다룰 땐 어떤 지점에서 입체가 저한테 흥미로웠냐면 그러니까 평면 같은 경우에는 그 무언가 그 작가의 세계가 있는데 그 작가의 세계를 펼쳐놨다고는 할 수 있겠는데 그 뭔가 그 실제화시키지 현실화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지점이 저에게 좀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었어요. 대신에 입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이런 여기 새로운 뭐 이러한 그 마이크 그 스탠드 같은 경우도 그 입체물이잖아요. 근데 이건 뭔가 생각이 현실화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이 그 뭔가 현실화시켰다 하고 실제한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근본적으로 그 평면 회화와 입체가 가장 다른 그 물리적 성질을 갖고 있구나, 형식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때쯤에 이제 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산수를 뭔가 좀 경험을 시키자. 그런데 동시대적인 어떤 어떤 좀 그런 상황을 경험시키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작업이 시작을 되었고,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뭐 플랫하긴 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이게 입체거든요. 그리고 입체이자 회화인 그 동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작업을 이제 오게 되었었죠.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서 하시겠어요? 네네. 예.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작업은 가장 최근의 작업이에요. 예, 가장 최근의 작업이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장 최근 작업부터 갖고 나왔어요. 여기 있는 건 그 왼쪽에 있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뉴욕 그 센트럴 파크에 있는 지도 모양이고요. 뉴욕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스트리트 애비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하학으로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 센트럴 파크 모양이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등장하고요.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여의도 공원의 모양이 실제로 저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제가 납작하고 플랫하게 그 두 공원을 재현을 했어요. 재현을 해서 그 대도시에서 존재하는 자연이란 게 어떤 모양으로 존재하나,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굉장히 플랫하고 납작한 입체로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 컬러링을 통해서 뭐라 그럴까, 자연이 갖고 있는 그 디테일을 좀 날려버리고 일반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 좀 저는 자칭 그냥 달콤한 컬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달콤하고 아름다운 컬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산수를 자연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라 그럴까, 자본의 시각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시각일 수도 있고 대도시의 시각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공원 시리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공원 시리즈고요. 최근에 했던 공원 시리즈고, 이거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서 찍은 것들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우측이 허드슨 강인지 좌측이 허드슨 강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스트 리버하고 허드슨 리버가 있는데 대부분 다 도형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들의 자연물들이 다 가려져 갖고 그 사이에 자연이 존재하는 건 굉장히 그 재밌는 기하학으로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작업을 한때 좀 했었고, 요 밑에 거는 아까 그 맨 위에서 그 여기 뉴욕에 그 있는 공원의 모양들이에요. 요게 그래서 굉장히 그 기하학과 어떤 그 뭔가 그 생면추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생면추상이라기보다는 실제의 그 존재하는 그 뉴욕에서의 자연의 모양들,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그 갖고 있는 그 자연의 모양들을 이렇게 그 제작을 한 거고요. 그 위에 다시 올려주시죠. 이 개별적인 게 공원의 어떤 모습이라고요? 저 하나가 어떻게? 위에서 본 모양들이에요. 위에서 보는 어떤 그 공원의 어떤 모습들인 거예요? 정확하게. 그 공원 하나를 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 공원 개죠. 안에 있는 그죠? 사실 공원 이름을 다 기억은 못 해요. 저 예, 각각이 예. 다 다른 공원 이름인 거죠? 저 지도에 다 있어요. 저 예. 공원들이 오케이. 예. 그리고 이제 요 작업은 제가 이제 2018년도에 그 했던 작업인데, 네네. 그 이제 해외로 나갔어요. 친구랑 그 이제 해외를 나가서 촬영을 하는데, 이제 대도시들 그 뭐 뉴욕, 뭐 영국, 프랑스, 이태리 뭐 여러 군데를 돌았는데 다들 산이 많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시작한 거는 한국에 산이 많기 때문에 이 동네도 많이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바깥을 보더라도 건물과 건물 사이에 산이 이렇게 껴 있어요. 그런 기하를 주로 만들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산이나 그런 걸 기대하고 왔는데 산이 없어서 굉장히 실망했는데 잘 보니까 그 강도 있고 도시들이 대부분 강을 기반으로 발달을 하는데 지도를 이제 어디 가서 지도를 받았는데 그 지도를 보니까 자연이 새롭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수직적 시선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제작한 게 이제 이런 작업들인데 여기 지금 시떼섬이 이렇게 있고 저기 지금 배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다리와 다리 사이에 저렇게 강이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마치 그 다리의 모양처럼 사람 다리의 모양처럼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모양처럼 이제 이렇게 그 나왔죠. 왼쪽에 있는 거는 저기 뭐냐 노팅힐 가든이라고 개인 가든인데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영국에서. 그리고 여기 이제 옆에서 본 모양. 옆에서 보면 제 작품 이렇게 색이 다르거든요. 요게 이제 형식적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비교적 아마 최초의 작업일 거예요. 제가 이런 작업을 한 것 중에 최초의 작업인데 한남동에서 바라본 한강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면 여기 왼쪽에 여기 요렇게 여기 강이 한강이 껴 있는데 요 모양을 이렇게 만든 것들이죠. 그래서 매번 질문해요. 그릴까 만들까? 그릴까 만들까? 찍을까? 그릴까? 만들까? 뭐 이런 뭐 질문들을 하는데 그 입체라는 형식으로 나왔을 때 이게 보다 더 우리가 그 공간감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발달이 된다 그래. 좀 이렇게 좀 소통이 좀 쉽고 그런 다음에 뭔가 이런 모양으로 현실화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그 모양에 대한 어떤 그 인식 뭐 수상적으로 보일 테지만 그것에 대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훨씬 더 전달이 잘 되겠다. 그리고 저 안에 지금 걸려 있는 작품들은 이거는 전시장 안에 걸려 있는 작품이세요? 요거 사진 출처는 오용석 작가라고 비디오하는 오용석 작가가 찍은 건데요. 제가 써도 되냐 그래서 써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국세청 건물에 걸린 그렇죠. 해예요. 태양이에요. 태양인데 뭐 이런 것들이죠. 일종의 이런 것들이죠. 슈퍼문이 떴을 때 제가 슈퍼문이 떴을 때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었었는데 뭔가 평상시와는 다른 달의 크기를 가졌기 때문에 제가 그 달을 기억을 굉장히 선명하게 하는데 걔가 도시에서 건물에 걸려갖고 어딜 가든지 건물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달의 모양이 이렇게 반달 같은 거는 우리가 달을 모양을 생각했을 때 상상이 가능한 모양인데 뭐 이렇게 다 돌았는데 뭐 요만큼만 잘려 있다거나 아니면 요만큼만 보인다거나 그러니까 달의 모양을 자연적으로 유추하기 힘든 형태들을 도시에서는 많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침 오영석 작가가 이런 사진을 찍어서 제가 좀 써도 되냐 그래서 음. 허락을 받고 그 사진을 좀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금 얇은 다리라고 하는 어떤 이런 연작을 만들게 되었어요. 이 작업은 지금 저희 직접 걸려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되고. 일종의 그 이렇게 플랫하게 만드는 그 이유는 그 자연이 굉장히 큰 부피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피감을 좀 이렇게 얇게 압축시킨다. 그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저걸 좀 가위로 오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렇게 얇아야 되니까 그래 그 얇은 형태로 몰아가면 뭔가 그 좀 이야기를 끌고 갈 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고 뭐 그런 이런 것들이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에 껴 있는 산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DP를 할 때 그 뭐라 그럴까 좀 굉장히 큰 넓은 공간에 이런 조각 하나 그냥 조그만 조각 하나 딱 걸어놓고 싶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공간을 그 생각을 통해서 뭐 건물이 있거나 뭐 구조물들이 있거나 그런 걸 알 때 여백이 주는 좀 미라 그럴까요? 좀 그런 것들을 함께 그 생각하면서 작품들을 많이 제작을 하는데요. 예, 그런 것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취미로 나무를 만져요. 취미로 나무를 만진 이유는 이제 나무를 만진다라고 하는 건 가구를 짜맞춘 가구를 제가 좀 한 지가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 취미의 수준을 넘어서 있어요, 사실. 이제 제 부부 작가인데 저희가 너무 아름다운 걸 좋아해서 이제 되게 시작할 때쯤 누구나 다 힘들잖아요. 전셋집에 살고 월세집에 살고 막 이럴 때 가구를 하나씩 이제 드리고 싶으면 너무 비싼 거예요. 이제 미술가의 눈으로 무언가를 바라볼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이정배 작가 기사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 가구들 전부 다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심지어 뒤에는 스피커까지. 전 여기 가봤어요. 2019년도에 이렇게 해서 여기 사는 집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게 지금 사실 여기에 이건 좀 더 작은 사이즈로 작업이 된 거고. 근데 봤더니 그 가구마다 이름을 지어놨더라고. 탁자면 탁자 여기에 이름이 있어서 약간 놀랐다니까요. 양팔벌려 이게 제목이더라고. 책꽂이 이름이 양팔벌려야. 그리고 뭐 어떤 드로잉은 해안선. 이건 그냥 작품인 것 같고요 보니까. 이렇게 이걸 전부 다 이정배 작가님이 다 만든 거예요. 이렇게 도마 시리즈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국보 도자기를 저렇게 미나처럼 만들어서 한 거고요. 저 이걸 봤죠. 여기서 이게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스피커를 안 들었어요. 그래서 디스 위켄드룸. 디스 위켄드룸에서는 요 스피커랑 몇 가지 그 목조물을 전시했었죠. 네. 이 사진은 여기 써 있지만 뭐 인천의 흔한 풍경이죠. 사실 뭐 인천의 흔한 풍경이지만 그 대도시 대항구가 갖고 있는 아주 전 세계적으로 흔한 풍경입니다. 직선으로 이루어진 풍경이죠. 그러니까 그 해안선이 직선이다라고 하면 조금 모순적이죠. 그래서 이때쯤 그 직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봤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뭐 아까 뭐 뉴욕의 도시도 얘기했지만 그 지도도 보셨지만 에비뉴런 스트릿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재단이 되면서 도시 계획에 따라서 직선으로 되는데 직선이 통제와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뭔가 항구 내부에 항구나 바닷가에 저렇게 직선으로 뭔가 재단이 돼 있어서 배의 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효율성 있게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해내게 되었고 이런 것들에 이어서 제가 나무를 이렇게 켜서 나무 드로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해안선이라고 하는 작품의 제목인데 이 나무는 아프리카 콩고에서 온 나무인데 웬지라고 하는 나무인데 나무 색깔이 원래 저렇게 까매요. 까매서 뭔가 이렇게 연필로 드로잉이나 뭔가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런 효과를 좀 낼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휘어 있는 나무를 곧게 켜서 해안선이 주는 직선의 인상을 좀 미적으로 제 미감으로 좀 풀어낸 어떤 작업이었고. 그러니까 여기 아까 집에 있었던 작업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김병호 작가라고 하는 아라리오 정석 작가인데 이 친구가
그 사우디 국왕의 초대를 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건축가랑 아티스트 매칭으로 걔네 건물과 그런 걸 통째로 맡기는 선정이 돼갖고 얘네들이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비행기 내려가면서 이걸 찍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영어로 하면 센터 피봇 이리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 우리나라 말로 다시 바꾸면 중심축 관계 농업 뭐 이런 건데 이게 밭이에요. 밭이고 그리고 가운데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저기 스프링쿨러인데요. 저게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큼만 식물이 자라요. 근데 이게 그 사우디의 발전사를 보면 지금 처음에는 그 위성 사진을 볼 때 몇 개 안 되는데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그 공법은 미국에서 시작했고요. 이게 이제 그 미국 캔사스주에서 그 이런 농법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회화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 기하학의 수준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감을 좀 주죠. 그래서 산수화라고 하는 게 결국엔 이런 식으로 그 우리 곁에 동시대로 남아 있구나 싶어서 만든 작품이 이제 이런 작품들이죠. 네, 이런 작품들이고 초록들이라고 하는 작품들인데 뭐 이런 작품들이고 근래 들어서는 이제 이런 뭐 이렇게 산 시리즈, 다시 산 시리즈. 저게 이제 뭐 여기 있는 것들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껴있는 산 같은 것들. 뭐 우리 특히 산이 많으니까요.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니까 쉽게 밖에만 나가도 바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풍경들이에요. 네. 뭐 이렇게 됐었고. 작업을 하는데 뭐 개념이야 개념이지만 미술가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된 것은 또 하나는 그 표면인데요. 이 어쨌든 미술은 형식이고 이렇게 표면이 어떤 표면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거니까요. 아티스트의 붓질이며 구성이며 색이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에는 미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를 하겠는데 사실 이전 작업을 이따가 좀 보여줄 수 있을지 그 시간이 허락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의 작업들은 그 명승지를 돌아다녔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산수화가들이 흔히 쓰는 명승지들을 돌아다니면서 설악산이라든지 그런 그 현실과 좀 유리된 공간에 가서 그런 것들을 그 산수로 그 모형으로 제작을 하고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도시 내부에서 보니까 그 자연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 도시의 구조물들 때문에 자연이 이제 많이 보이지를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거를 플랫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게 지금도 되게 비이성적으로 요게 아파트가 생기기 전까지 요 뒤에 산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요게 생기면서 요 뒤에 산이 안 보이는데 영 안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그 유령처럼 조그맣게 지나다닐 때 출몰하거든요. 등장하다가 사라졌다가 등장하다가 사라졌다가 그걸 반복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다시 그 명승지라는 걸 가지 말고 도시에서 뭔가를 좀 해봐야겠구나 싶어서 그 도시에서 서울도 옛날엔 자연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연을 찾는데 이제 저런 식의 그 자연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랫하게 만드는데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이 표면이었어요. 이 표면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뭐라 그럴까 미적인 어떤 그것도 갖고 가고 그 제대로 갖고 가고 제가 생각하는 그 개념을 온전히 잘 드러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가장 처음 감각적으로 결론을 내린 건 아주 플랫하고 아주 평평한 그런 칠을 하고 싶다. 그런데 상상만 해도 너무 그 성의가 없어 보이거나 그 너무 쉬워 보이거나 이건 뭐 그냥 한번 쭉 채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게 그 치부받을까봐 되게 좀 겁도 많이 났고 그리고 또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작품 앞에 관객이 오랫동안 작품을 사유하고 갈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예술가의 당연한 그 속내일 수 있고요. 그만큼 그렇게 소통하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큰 기쁨일 테니까요. 그래서 단세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저는 그 손으로 뭔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손이 뭔가 하는 그것이 그 결국에는 그 사람과 사람의 유대를 잘 끌고 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저한테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끊임없이 한번 칠을 해봤어요. 이게 우레탄 페인트로 한 300번 정도 칠을 계속 올리거든요. 칠하고 말리고
300번을 말린 다음에 그 칠한 다음에 걔는 놔두고 옆에 거를 실험을 하면서 걔를 사포로 밀어봤어요. 사포로 밀어서 보통의 조각의 완성은 그러니까 칠을 하는 조각의 완성은 칠이 끝이거든요. 칠 이외의 것은 일반적인 조각에서는 흔치는 않아요. 그런데 걔를 다시 그 사포로 밀고 더 고운 사포로 밀어서 정리를 하고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뭔가 굉장히 좀 다른 그 질감, 다른 어떤 그 좀 깊이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색을 조각적으로 쓴다 이런 말도 하지만 그 색을 갈아서 뭔가 다시 그 면을 만들어내고 그 색의 속면을 드러낸다고 하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그 행위가 그 손으로 결국에는 마감이 되어진다는 그 부분이 좀 그 다른 무언가를 줄 수 있다라는 저만의 좀 믿음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표면을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 저에게 많은 질문 중에 그 옆 색깔은 그 아까 말했던 측면 색깔. 네, 측면 색깔을 왜 이렇게 다르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 혹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아마 다른 빛들이 이렇게 비춰날 거예요. 이렇게 비춰나서 얘를 이렇게 보좌한다,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돋보이게 한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처음에 저걸 한 거는 이제 앞에를 칠했는데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쟤를 좀 돋보이게 할 수 없을까? 쟤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을까 생각하다가 우연하게 잡지책을 봤는데 잡지를 막 넘기다가 보는데 잡지는 대부분 광고잖아요. 광고 90%가 잡지잖아요. 근데 잡지를 보는데 뭐 여기 뭐 이런 마우스가 있는데 마우스 광고를 하는데 뒷면에 배경색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관계를 보는데 디자이너가 혹은 이걸 만드는 주체가 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배경색을 갖다 댈까. 그랬을 때 얘보다 배경색이 더 중요하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배경색을 수집을 했어요. 여기가 배경이거든요. 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래서 배경색을 수집을 해서 얘한테 어울릴 만한 그 배경색들을 이제 칠을 해주기 시작한 거죠. 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쓰지는 않고 그냥 얘가 돋보일 만한 어떤 그런 색깔들을 끄집어내서 칠을 하고 있죠. 네. 뭐 가끔 이렇게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어쩔 때 이런 붓질 같은 거를 통해서 그런 효과들도 좀 내주고 있고요. 그럼 이런 거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삼각형의 지붕인 거예요. 지붕인데 거기에 이제 산이 이만큼 보이는 거죠. 뒤에 또 이렇게 정글이 또 올라가 있고 이만큼 보이는 산,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쉐입을 나타나게 하죠. 그래서 저는 어떤 것에 흥미가 있냐면 종이를 벽에 붙이면 그냥 평면이 붙어 있는 건데 종이를 띄우게 하면 그건 분명 조각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얇은 종이가 굉장히 다른 감각을 환기시키고 근데 거기다가 그 종이를 오리면 더 뭔가 시선이 더 집중이 되고 더 뭐라 그러지? 인식이 다른다 그래서 굉장히 세게 와닿아요. 뭔가 상당히 달라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작업이 오려지고 조각적으로 변하고 더불어서 또 회화와 깊은 관련이 있고 네 그렇게 하나로 좀 이렇게 좀 규정짓지 못하는 네 그런 작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시카고인데요. 여기 시카고인데 여기 옆에 보면 저기 조그만 바다거든요.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무너지긴 하지만 여기 저쪽 끝에 있는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저쪽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작업인데 이게 이번에 출품된 작업이죠. 네. 네. 저기 안쪽 평면에 한 점 걸려 있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 위에 얼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 그게 거죠? 상단에 얼룩이 있어요. 네, 붓질인데요. 네, 그러게. 네, 이게 저기 하늘 같은 거죠. 하늘의 약간 하얀 색깔 부분이 바다랑 이렇게 멀리서 조망을 하니까 이게 하늘과 바다가 딱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부분이 좀 필요했어요. 이걸 하면서도 좀 더 회화적일 수는 없을까, 좀 더 회화적일 수는 없을까, 뭐 그런 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지금 아니 그런 과정에서 태어난 작품 같아요.
이렇게 옆면에 보면 노란색이 있는데 작품을 가만히 보시면 노란빛이 은근히 새어나와서 저 하늘색을 볼 때 좀 대비적으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산이고요. 이것도 똑같이 그 뭐지 마천루에 잘린 그 산의 모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현대적 도시 풍경이 들어선 다음에 산수가 어떻게 동시대적으로 바뀌느냐에 네. 맞춰서 산수화를 해석했다는 부분이 네, 네,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그 두 개 세트로 뭐 산과 뭐 밭 뭐 이런 식으로 뭐 밭이 아니더라도 공원도 동그란 공원 되게 많거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네. 작업을 하다가 이거는 2018년도에 PB 갤러리 PB. 개인전에서 했던 작업인데 토르소 시리즈인데 알다시피 뭐 토르소는 그 인체의 그 얼굴이 특징을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이집트 미술을 보면 그 손과 발을 배치할 때 그 발을 옆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건데 그 아이들한테 자동차를 그리라 그러면 아이들은 자동차 앞면을 절대 그리지 않아요. 아이들은 자동차 옆면을 그려요. 그래서 자동차 옆면을 그리는 이유는 자동차 옆면이 자동차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토르소 그냥 얼굴이 사라진 그 몸통을 갖고 그 이 자연을 만든 건데 그 어느 부분에 산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싶다가 그걸 다 잘라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칼로 재단하다시피 해서 그 개성을 다 없애버리고 몰개성적인 어떤 그런 것, 결국은 기하학적인 것, 네, 그렇게 몰아가는 것들이죠. 펀샵이라고 그 어른들의 장난감을 파는 그 펀샵에서 그 세계의 그 유명한 산을 3D 프린터로 파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샀는데 얘는 이제 몽블랑이라고 하는 그 산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 성인들의 장난감답게 그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 지도를 거의 똑같이 재현했고요, 입체로. 그리고 그 투명한 꽉으로 산을 이렇게 덮을 수 있게 돼 있고 그 위를 다시 등산로가 있어요. 등산로를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잘려져서 하는 딱 이렇게 그걸 파는 것 자체가 이미 제 작업과 굉장히 그 밀접성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아 저거를 하나 사서 하나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사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 이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칠의 공정을 거치고 그 산이 갖고 있는 그 날렵하고 강한 어떤 그 산봉우리의 개성을 둔탁하게 만들고 몰개성적으로 몰아넣는 어떤 그런 작업들인 거죠. 이렇게 뭔가 도형 같지만 네,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사실 동양화에서 산수화는 그 풍경화랑 다르거든요. 그런 그 왜 풍경화랑 다르냐면 그 이상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의 저편에서 현실이 언제나 결핍되어 있는 그 세계이기 때문에 그 온전한 세계를 만들어야 됐었어요. 신처럼 신이나 세인트나 뭐 이런 것처럼 온전한 세계를 항상 만들었어야 되는데 동양화에서는 그게 바로 산수화예요. 그러니까 산수는 언제나 그 이상향의 아이콘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사실 그 현실에선 그 이상향은 없겠죠. 그래서 뭐 그런 산수화가 결국엔 이러한 쉐입이 그 동시대적인 어떤 그 산수화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가능성에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게 근작까지 제가 이어지고 천착하고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작가적 입장으로서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충돌하는 것, 그러니까 제 스스로 내부에서 충돌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그 좀 갖고 있는 게 그 현실을 비판한다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작업을 하다 보면 늘 부딪히는 게 개념에 충실하게 무언가를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충동적으로 뭐가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예쁘지가 않잖아, 아름답지가 않잖아. 이렇게 해야 아름다울 텐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또 이제 뭐 이런저런 그런 고민이 상당히 저를 굉장히 괴롭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르겠다, 그냥 그거는 그거고 그 아티스트 그 예술가로 결국 내 삶이 꾸려지고 있는데 그 개념은 개념대로 어쨌든 그렇게 가고 난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아름답게 해야겠어, 뭐 그런 식의 얘기를
그 스스로에게 그 주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결과적으로는 좀 굉장히 아름답게 뭔가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좀 노력을 굉장히 많이 그 하고 그 물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그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각자의 그 차이는 있겠지만 좀 그런 고민들을 스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밤에 저는 사실 그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박인영 선생님이 가구 사진도 좀 보여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아까 가구로 약간 간이 전시, 어쨌든 전시 형식으로 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공간에서 사실 공동용 작업도 목수기 때문에 목공으로 이런 작업을 하기를 사실은 제가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작업을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건 약간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용품을 만드는 거였는데 찾아보니까 저도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이미 만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견주어서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럼 저기 어쩌면 질문도 받아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 40분 좀 넘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저 오늘 정말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일사천리 준비를 잘 해갖고 오셨네요. 작가는 거의 이제 강의하듯이 쫙 일사천리 말씀 되게 잘해주셔서 저랑 원래 좀 알고 있었던 사이셨고 이정배 작가가 그리고 3년 전인가 2018년도에 50년대 파리에 간 우리나라 추상미술가라는 이름으로 대전에 있는 거의 뭡니까 갑자기 미술가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오르네. 이응은 맞습니다. 이응로 미술관에서 파리에 간 추상미술가에 대해서 전시를 열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 작가들이죠. 저한테 전시 선물을 부탁했어요. 저 말고 한 분이 더 썼어요. 근데 그걸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그 파리에 간 그 화가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전 동시대 미술 푸는 거기 때문에 동시대 추상이 임직한 예전에 추상하고 구상의 구분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상은 어떤 말을 진짜 하지 않는 어떤 단계에 들어선 그 미술이었던 거죠. 근데 요즘은 서사가 분명히 없고 구성적 요인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추상적으로 귀결된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제가 계속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포스트 인터넷 아트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동일하진 않지만 포스트 인터넷 아트 세대라고 제가 규정하는 80년대 세대 작가 몇 명이랑 이정배 작가를 제가 넣었어요. 그래서 설명한 바가 있었고 아까 여기 이 당사자께서 설명을 되게 잘해주셨는데 저도 새로운 동양화의 흐름이 시작된 해를 한 98년도로 보고 있어요. 그때 동양화의 그 물감 이런 안료를 갖다 그대로 쓰면서 현대적인 주제를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그 지필무견을 다 버리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문 경우였죠. 사실 그런 흐름이 있어서 제가 주목을 했고 아까 그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그 피드백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는 이 작업을 듣고 우리가 어떤 의견을 주는 거가 제가 원래 기획했던 건데 이게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은 사실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약간 팁으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아까 이정배 작가님이 그 아내가 작업을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진주라고 하는 동양화가예요. 굉장히 예쁘게 손목을 그리시는 분이죠. 근데 아라리오 언더그라운드라고 저기 아라리오 뮤지엄 옆에 그 지하에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시를 보면서 같이 나중에 밥 먹으러 가서 그때도 표면에 대한 얘기였었던 것 같아요. 맞죠? 어떤 얘기 했었을까? 정보 단서가 맞다. 저기 이정배 작가님은 이 공원이 구성되는 토건 방식, 그 조형의 기법이 되게 사각형으로 보통 떨어진 거에 착안해서 저런 작업을 동양적 산수화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 아이디어는 괜찮잖아요. 근데 그 좋은 작업은 그 스토리를 전부 다 말해주는 건 절대 좋은 작업이 아니고 한 3말 정도 주는 게 전 좋은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단서가 너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이거는 어떻게 취향의 문제일 수 있어서 간섭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바다하고 그 태양이 닿는 그 부분을 갖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하늘이죠. 닿는 부분을 이렇게 위에다가 채색을 한 게 단지 일반적인 광경 말고 미술 전공자라 하더라도 그냥 얼룩으로 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미적인 결과물을 갖다 중시하는 거라면 그런 부분은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요런 발상은 참 재밌는데 마천루 사이에 낀 산을
도려내서 이걸 동시대적인 풍경으로 갖고 온다는 발상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다 듣기 전에도 아 이게 그래도 혹시 어떤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한 3할 정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거 어떨까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에 대한 뭐 답을 지금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진이 있었어요. 네. 사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하고 같이 전시했었어요. 사진하고 같이 전시했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또 설명적이 돼버리긴 하죠, 사실. 근데 모르겠다는 건 모르겠는데. 네. 그 두 가지인데 네. 그 저는 이제 그게 싫었고 또 하나 싫었던 건 설명적인 게 싫었고. 네, 그죠? 너무 싫고요. 나도 그런 건 그리고, 싫은데. 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 사진 여기 왜 붙었지? 그래서 또 제가 또 설명을 하게 돼요. 그치. 이거 뭐예요? 이 사진 여기 왜 붙어요? 아 여기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사진에 여기 껴있는 요 산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라고 그제서야 손뼉을 치시고 이해를 하시는데 그 자체도 너무 싫었어요. 그 작업에 시각 작업에 너무 언어가 파고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빼버렸어요. 그냥 사진도 빼버렸어요. 난 사진 넣는 건 좀 예, 반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박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그 3할이 그냥 없어진 거죠. 그 3할 자체도 없어진 거죠. 결국에는 뭐라 그럴까? 아니, 중요한 건 그 예. 작업으로서 약간의 단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는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제가 했던 거죠, 사실은. 많이 고민되는 지점이에요. 많이 고민되는 지점인데. 아니면 표면을 아까도 우리가 그때도 표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큰 서사, 아주 무거운 서사를 가진 어떤 작업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표면의 아름다움에서 작업이 되게 선택된다는 생각을 정말 자주 하게 되는데 표면을 지금 요 상태 말고 조금 더 독보적으로 그 어떤 미감을 갖다 살릴 방법이 없는가라는 말은 이게 창작을 안 한 사람이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실. 근데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사실. 저는. 제가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취지라는 차원에서 제 생각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예, 얘기하세요.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혹시 앞서서 말씀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직선이라는 도형이 되게 제도적이고 어떤 질문도 이거 잠깐 빼죠. 좀 제도적이고 어떤 좀 인위적이라 할까요? 그리고 자연적이진 않은 도형이라고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이라는 도형도 이제 한 점을 중심으로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니까요. 물리학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이진 않은, 그러니까 자연에서 흔히 볼 수는 없는, 그러니까 아예 볼 수 없는 도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작업을 보면 원과 직선이 결합되어 있는 그 작업도 있고요. 아니면 원으로만 되어 있는 도형 그 작업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도형 작업, 그러니까 원이 되게 눈에 띄게 되는데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준다고 받아들여지고요. 왜냐하면 모서리에 대해서도 집중을 더 하게 되고 그 생면적으로.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좀 기하적인 그 뭐랄까요 구상 생각을 갖고 계시지? 그 2020년도 1월 달인가 아마 한국일보에 아마 제 말이 실렸던 것 같은데요. 그 원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게 제가 둥그런 직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원을 이 원을 그 곡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둥그런 직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면서 얻어지는 게 제가 직선에 대해서 새롭게 안 건 A와 B의 그 최단 거리가 직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직선이 미술가적으로 제 작업 안에서 제 작업 안에서 제가 그 직선을 생각하고 있는 건 직선은 통제구나. 직선은 통제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좀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까 그 센터피버 이리게이션을 보여주면서 그 스프링클러의 한계 거리만큼 식물이 자라나는 그 지점도 분명 통제받고 있거든요. 그 외곽선도 분명 직선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그건 그냥 둥그런 직선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번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이렇게 덧붙여서 네. 그러면 원과 직선을 결합해서 작업하신 이유는 그 통제나 한계감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더 겹쳐서 나타내고 싶어서. 네, 실제로 맞아요. 실제로 맞고 뭐 이게 이미 이미 이 자체가 뭐 되게 개입됐잖아요. 인간이 많이 개입된 자연의 쉐입인데 이 부분은 뭐 건물이 들어간 거죠, 이거는 이제 위에서 본 그 밭의 모양이에요. 아까 보여줬던 예쁜 밭. 그 밭인데
이미 추수가 끝난 상태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추수도 거의 직선으로 끝나요. 더불어 제가 그 갖고 있는 동영상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아는 후배가 그 호두밭 샌프란시스코의 그 캘리포니아의 호두밭을 찍은 건데 그 어마어마해요. 그 기차로 30분인가 달려가면서 그 기간이다 그 거리가 다 호두밭인데 좌대가 우대각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걸 보여주면서 제가 그런 상상을 했는데 야 그 2365번 나무에 열에 35번째 나무에서 호두 따와 뭐 이렇게 그렇게 될 정도로 통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선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그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스트레이트 애비뉴로 나누는 건 결국 그 편리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제가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어떤 그런 것에 그 직선이 많이 도시 계획이나 그래서 썼고 저는 그거를 발견해냈고 작업으로 쓰고 있고 자연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예.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있으면 하나만 더 받을게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끝나자면 여기서 뭐 먹으면서 또 대화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으시면 하나 정도만 더 받고 억지로 잘 필요는 없고요. 네. 질문할 거군요. 네. 직선이라는 게 어떤 그런 관리, 제어, 통제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그거를 아름답게 재현하는 게 약간 충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질문 그러니까, 취지가 뭐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개념적으로는 그런 어떤 그 자연의 모습, 그러니까 어떤 도시의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이 뭐 다리면 다리 잘리고 산이면 산이 잘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으로 가지고 계신데 결과물이라는 거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저는 살짝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무언가 그런 직선이 주는 그런 부자연스러움 내지는 관리되는 느낌을 전달하는 것과 이게 물론 이제 이게 산이 있고 그래서 어떤 곡선이 주는 시각적인 재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사실 네. 충돌 원래 그렇잖아요. 원래 충돌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충돌은 같으면 충돌 안 하거든요. 같으면 섞이거든요. 달라서 충돌하는 거거든요. 이게 충돌 원칙인데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늘 충돌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충돌이라기보다 외면하고 있어요. 그냥 그게 그냥 그 아티스트가 미술가가 작업을 하는데 그 흔히들 겪는 게 그 저희 세대가 컨셉츄얼 아트의 세대거든요. 요즘 학생들도 특히 그렇고. 그러니까 작품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컨셉이에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작품을 할 때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예술가적 상상력과 예술가적 그 어떤 본능과 어떤 그 의미로 파악될 수 없는 그것을 결과적으로 함께 드러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인데 그게 개념에 따라서 무언가가 항상 통제되고 그걸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힘들게 만들었죠, 저를.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그러다가 그냥 지금 그렇게 외면했어요. 몰라. 어쨌든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고 여기는 여기까지고 나는 얘를 아름답게 만들어낼 그럴 의무가 있는 것 같아라고 그냥 스스로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전히 충돌해요. 네. 근데 그 충돌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네. 뭐 차가운 도시 계획을 미적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한 건 아니죠. 네네. 저 일단 그럼 질문이 끝난 걸로 알고 공식적인 질문 끝난 걸로 알고 이걸 테이블 앞으로 옮겨가지고 음식 좀 먹으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근접거리에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로써 제가 피드백이란 저희 전시 첫 번째 워크숍을 마칠 거고요. 3월 23일 화요일 같은 시간에 5시에는 최은정 작가님의 그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알려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